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합당 문제를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그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이행 차원에서 지방선거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약속을 지켰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룰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다. 합당 수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7개 분과 기획, 조정, 외교, 안보, 정무, 사법, 행정, 경제 1, 경제 2, 과학, 기술, 교육, 과학, 기술, 교육이 한 파트고, 사회복지,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회복지 문화가 또 하나 파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7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2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인수위원장은 안철수가 맡고 있죠. 그렇게 하고 안철수가 자신이 추천한 위원, 인수위원이 8명이에요. 상당히 많이 간 거죠. 24명 중에 8명이니까 3, 8이 24,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안철수가 자기가 추천한 사람,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인수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부 구성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과거라 해봐야 얼마 전인데, 그죠? 3월 3일 날 그 단일화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권은희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거든요.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가 끝까지 반대를 했죠. 자기 정치한다고 반대하고, 또 안철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반대하고, 안철수를 조롱을 하고, 자신은 안철수를 조롱할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조롱 정치의 말이죠. 끝판왕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조롱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그 상대 당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이라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적에 대해서는 조롱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롱을 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같이 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조롱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전략상으로도 맞지 않고 개인의 어떤 사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하고 단일화에 관해서 이준석이가 반대를 했고, 저쪽에서는 권은희가 반대를 했어요. 권은희는 반대를 하다가 단일화를 안철수가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 집거를 했어요. 12일 동안에 집거를 하고 나서 이번에 13일인가 14일인가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겼는데 책임질 것도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단일화 안 하기로 하고 후보로 지지해달라고 했는데 단일화를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제명을 해달라 이렇게 당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당에다가 탈당을 하면 될 건데 이제 합당을 하게 되니까 그 자신은 같이 안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근데 진짜 안 가겠다고 밝힌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안 가겠다고 했으면은 제명 요구가 아니라 자기가 탈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데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정당에서 제명을 시켜가지고 자르면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이 탈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의원직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를 퇴사할 때에 회사에서 잘리면은
실업수당 이런 걸 받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퇴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주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원리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을 이용만 하고 비례대표 됐다가 탈당을 해버리고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탈당을 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정당에다가 묶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당 때문에 자신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니까 국회의원직이 원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 정당이 있어야 자기가 국회 비례대표라는 것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면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은 안 하겠다는 거지. 탈당을 안 하겠고 나를 잘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하고는 좀 인연이 좀 된 것 같아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권은희에 관해서 좌파 중에 좌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우리 우파에 좀 해로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은희를 아는 사람들은 우파에서는 다 좋아하지 않겠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파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렇지만 또 그거는 그거고 또 합당은 합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안철수가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제명을 시켜줄지 권은희를 위해서 권은희하고 의리를 위해서 아니면은 그 합당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탈당을 하든지 혹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당에 함께 들어가든지 그런 것 하나의 우리 관전 포인트라고 하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고 국민의 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때 말이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의 문제죠.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무 일반화 시켰습니까? 이준석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정을 합시다. 이준석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합당을 하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자연스럽게 날아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되지가 않고 합당을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서 책임당은 ARS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요거를 해가지고 그 책임당은 투표를 하고 요거 70%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가지고 30%를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대표를 선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론조사는 당대표 선출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 여론조사를 넣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당을 하면서 수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정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아마 합당을 하게 될 거예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 선출을 새로 하게 된다면 그 당대표는 누가 되게 될지 그렇죠? 그 시간이 많이 없어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달하고 12일 정도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10일 정도 남았습니까? 70일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기 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은희 문제, 두 번째는 이준석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합당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적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가 제일 적당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합당 시기를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죠? 2020년 4월 15일 날 그 국회의원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이 나니까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10일에 있어요. 4월 10일에. 근데 당대표 임기가 여러분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인데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임기가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총선을 앞에 두고 당대표 선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합당을 하더라도 합당을 해서 만약에 당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안철수도 당대표고 이준석이도 지금 현재로 당대표지 않습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은 당대표를 둘이 할 수 없잖아요. 공동 당대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기도 다른데 그렇게 하면은 요거 새로 아마 선출할 가능성이 많겠죠. 선출할 가능성이 많겠죠. 공동 당대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선출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선거를 이겼는데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임기 2년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4월 10일 이전에 합당을 하면 안 돼요. 4월 10일 이전에 합당을 해서 새로 당대표를 뽑으면 2024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그 바로 직전에 당대표 임기가 끝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시기는 합당하는 최적의 시기는 4월 10일 이후에 4월 10일 이후에 가장 빠른, 왜냐하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뭐 일주일 내로 가장 빠른 시기에 당대표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당을 또 해야 된다. 최고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렇죠. 이번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가지고 이준석이가 교체가 되는 것을 가장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희망사항대로 그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번에 합당을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세 가지. 첫째는 권은희 문제. 안철수가 권은희를 탈당을 시켜가지고, 탈당이 아니죠. 제명을 시켜가지고 살려줄 것이냐, 배려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권은희가 그냥 국민의힘하고 함께 갈 것이냐. 그래도 권은희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데 함께 갈 것이냐. 권은희의 정치적 기반이 지지 기반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전라도 쪽인데 좌파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당대표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대표를 새로 선출할 때 이준석이가 날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뭐 당대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공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임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 번째 말이죠. 합당 시기죠. 합당 시기. 합당 시기는 4월 10일 이후에 가장 빠른 날이 최적의 시기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 날짜가 4월 10일, 2024년에 4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위원을 갖다가 국민의당에 몇 석을 배려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합당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준석이의 또 거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